국토부에서 구청에 이거 계약 취소해라 이제 명령 내리거든요. 네. 그럼 구청에서 그 조합이나 분양사에 연락을 해요. 너네 이거 취소 대상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명할 거 있으면 해라. 청약도 취소되고 벌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20억 아파트 이렇게 되면 거의 2억 날아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우킥의 정수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정부에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부정청약은 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고 왜 당첨 후에 경찰서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부정청약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은 원래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몇 년씩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무주택 기간을 쌓고 가점을 1점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이 맞지 않은데도 주소만 옮기거나 서류상 이혼이나 위장 혼인으로 자격을 맞추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이나 인증서를 이용해서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횡의로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위장 전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작년 상반기 점검 결과에서도 적발 사례 252건 중에 245건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결국 등본상 주소는 맞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가족 사정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청약 자격을 맞추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만을 옮겨둔 경우입니다. 청약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에서 실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분양 지역으로 주소만 옮기고 청약을 넣었다가 수사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을 노린 거였죠.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주소를 맞춰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그 주소만 맞춰둔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정부가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을 추가했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곧바로 청약에서 말하는 부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본상으로는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되어 있어도 본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님 댁에는 가끔 방문한 정도라면 부정청약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세대로 모셨는지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배우자 부모님도 직계 존속에 포함될 수 있고요.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에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는 이 예외를 그대로 믿고 신청하시면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60세를 넘으셨으니까 집이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주소만 볼 게 아니라 실거주 여부와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부모님을 이렇게 시설에 요양 같은 데 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 추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양원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부양가족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어떤 지역의 청약의 경우에는 요양원에 특정 기간 이상 머무르시면서 치료받으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아예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그곳에 살았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봅니다. 실제 살았다면 어떤 자료가 남았을지를 역추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 등록지나 보험 주소, 자녀 학교, 배우자의 직장, 곡감금,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부모님이 주로 어느 지역의 1차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셨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평소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자료를 함께 보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될 때 이미 자격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 연락이 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청약 당첨이 되시면 계약을 하러 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냈으면 내가 통과됐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서류상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은 확인을 하지만 특별 공급이라면 서류도 제출하고 등본이나 가족관계 등 기본 요건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실거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본상 주소는 조건에 맞지만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는지 신고는 되어 있지만 따로 생활했는지 서류상 가족관계가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나오면 일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들어갑니다.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했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낸 계약금, 위약금으로 10%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는 내 주소, 실거주 여부, 가족관계,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요건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은 아니었는데 요건을 잘못 알고 청약 넣었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까요? 네, 먼저 청약을 넣을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를 찬찬히 해보셔야 됩니다. 청약 당시에 어디서 실제로 사셨는지, 누구와 생계를 같이 하셨는지, 부모님을 모셨다면, 특히 부모님을 한참 전에 전입을 시키셨다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함께 지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을 거꾸로 해보셔야 합니다. 이혼한 상태였다면 이혼 후에도 생활비, 자녀 양육, 재산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들, 자녀 학교 서류라든지 차량 등록 관련 자료나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없는 자료를 만들거나 가족끼리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수정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 자료를 확인한 뒤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 오히려 설명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집이니까 괜찮겠지, 서류는 다 맞춰뒀으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수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몰랐다, 가족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 그냥 주민등록만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다 라는 말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아야 돼요. 내 자격이 맞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청약을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부당 청약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답변부터 준비하지 마시고 당시 자료와 설명이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매일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